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강하게 압박하며 검찰 고위 참모진을 전면 교체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검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을 신설해 검찰 내부의 반발을 억누르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조치가 오히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전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수사 도중에 장수를 교체하는 것은 역대 대통령들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자식의 구속 앞에서도 DJ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현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인사 대상에 포함된 한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의 인사에 누구보다 분노했던 사람이 이제는 검찰을 자기 손아귀에 쥐려 하고 있다며 더욱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추미애 전 장관보다 더한 인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추 전 장관이 더 나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이번 검찰의 대규모 인사조치가 발표된 직후 해당 검사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의견이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불만을 토로하며 인사 발표 5분 전에야 법무부 메일을 받고 내가 인사 대상인 것을 알았다. 이 임사를 쓸 시간도 안 주고 군사작전처럼 인사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적어도 검사장에게는 인사 발표? 최소 며칠 전에 어디로 갈지 알려주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이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한 검사장은 이런 식의 비상식적인 인사는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폭력적 표현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올해 초부터 이러한 기조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10일 기사에서 재경지검 부장급 인사의 의견을 공개했습니다. 그 인사는 예전에는 좋은 학교, 좋은 법대를 나오고 좋은 사건들을 많이 맡았으면 부부장급 인사 때 중앙지검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굳이 라인을 탈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일했던 경력이 없거나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친하지 않으면 중앙에 들어가기도 어려워졌다. 90%의 검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며 결국 충성파만 살아남는 생태계를 만들어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과하게 자극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을 만난 한 인사는 검사 인사 후 이 총장의 표정이 더 결연해진 것 같다며 이 총장은 검찰이 위기라고 느낄수록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 총장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권과의 유착을 통해 정권을 보호하던 검찰이 이번 사태로 인해 이원석 검찰총장의 주도로 용산을 견제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법무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어서 이원석 총장은 검찰이 큰 위기에 처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급히 올라온 이 총장이 취재 중 후속 인사에 대해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총장이 인사에서 패싱당한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대검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 및 JTBC 단독 보도에서도 이 총장이 지난 1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만나 법무부의 인사 방침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인사안을 받은 이원석 총장은 이에 반대하며 지금 당장 인사를 내는 건 안 된다고 말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알겠다고 답해놓고 뒤통수를 쳤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총장은 법무부 인사 발표가 있던 13일 출장 중에 오후 3시에 검사 인사가 난다는 보고를 받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급히 서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또한 이 총장의 대검 참모들 중 외부 개방직인 감찰부장을 제외한 7명 중 6명이 전국 각지로 발령받아 흩어지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총장의 팔다리를 자르려 한 것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원석 총장은 이후 모든 사퇴 의사를 거절하며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리를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라는 해석도 있어 차후 검찰과의 충돌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을 적으로 돌리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편 최상병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새로운 정황이 포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회 보고 및 언론 브리핑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장관 승인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일 정오쯤 돌연 브리핑이 취소되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브리핑을 준비하던 중 그 이유를 물었을 때 VIP 경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 발생 후 2일 만에 수사계획서를 수사단에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브리핑 예정일 하루 전인 30일 대통령실은 해병대 사단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요청했으나 박 대령은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 보고서를 보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언론 브리핑 자료를 대신 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국방부를 거치지 않은 비선 조치로 대통령실의 김 대령은 수고한다.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답신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은 도령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경로를 알며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한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이날 예정된 기자회견이 취소되고 이첩 중단 지시가 내려졌으며 이는 채 상병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4일 한겨레는 채 상병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적인 결론과 당시 대통령실에 미리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미공개 언론 브리핑 자료를 입수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행위에 대해 군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실은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수사계획서에 수사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이는 오히려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있음을 대통령실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으로 수사권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채 상병이 순직한 후 진실을 파헤쳐야 했던 과정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 더 유력하다는 견해가 확실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수많은 억지 중에서 이번 채 상병 특검을 거부하는 것만큼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억지라고 생각됩니다. 국민 여론을 듣겠다고 하면서도 여론조사 결과 채 상병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드러나자 이를 무시했습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봐야 한다는 식으로 사실상 특검을 거부할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깊이 고려한 거부권 행사는 정확한 단어까지 써가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충분한 수사기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2일까지는 수사를 마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답변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말이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인식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회견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 들어 2년 만에 거부권을 9번 행사했다. 만약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 라며 당장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머리를 다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 상황을 설명하자면 특검을 거부하는 차가 범인이다라고 말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뒤에 도대체 얼마나 큰 악이 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지만 특검을 당장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공수처 조사와 국회의 특검 중에서 지금 당장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민주 스피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